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종합병원에 정말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. 대학병원에서도 각 병동 안을 들여다보면은 인력이 부족하다, 근무표가 너무 안 나온다 하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종합병원과 비교하면 종합병원이 되게 인력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에요. 진짜 심할 때는 한 달에 6번 쉬었더라고요. 일주일에 한 번 쉬고 6번 일할 때도 있었고, 물론 그 다음 주는 조금 더 쉬겠지만. 나이트, 오프, 데이 이렇게 오프들이 여러 개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았고, 근데 진짜 심할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한두 번밖에 안 해보긴 했는데 이브닝하고 다음날 데이 출근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. 그런데 이제 대학병원으로 오게 되니까 서울대병원이 노조가 있어서 그런 건지 다른 대학병원도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, 일단은 일주일에 7일이면은 최대 일할 수 있는 날은 5일. 그래서 일주일에 어쨌든 2번은 쉴 수 있어요. 나이트 오프 데이 이건 안 되고, 하려면 나이트 오프 데이 이게 되고, 그런데 나이트 오프 데이 하면 나이트하고 아침에 와서 자고, 오늘 저처럼 뭐 5시, 6시에 일어나서 내일 또 새벽 5시, 6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제가 조금 깨 있다가 밥 먹고 다시 자서 새벽에 또 출근해야 된다는 건데, 뭐 또 일어났다가 밥 먹고 또 자고 출근하고 이러긴 했는데, 많은 간호사분들이 잠자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. 이제 몸의 생활 패턴이 되게 바뀌고, 이래서 이제 나이트 오프 데이를 하는 경우에는 나이트하고 자다가 밤에 못 자고 밤새고 데이 출근하고 이러신 분들도 많았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 패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배려? 뭔가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종합병원에서는 그런 거를 요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, 어쨌든 씁쓸해지네요, 이런 얘기하니까. 일단 대학병원에 오면은 인력이 부족해도 종합병원보다는 인력이 어느 정도 이게 채워지는 게 있기 때문에 데이 오프 나이트가 없다는 점, 그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쉴 수 있다는 점, 그게 좋았습니다. 설날, 추석 이런 데 되면은 명절 상여금을 주잖아요. 서울대병원이 명절 상여금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. 뭐 빅5 병원에서 그런 상여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적은 편이긴 한데, 종합병원에서 그런 상여금을 받을 일이 있으면은 되게 돈이 들어와서 기쁘면서도 좀 찝찝하긴 했어요. 왜냐면은 한 번씩 간호사들한테 메시지로 뭐 병원이 뭐 사정이 안 좋은데 어쨌든 그래도 노고에 감사하면서 이런 상여금을 드립니다. 뭐 더 수고해주세요. 뭐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에서 꼭대기에 계신 분이 상여금을 주시면서 이런 메시지가 같이 오니까 뭔가 받으면서도 조금 대학병원에 이직하고 나서는 그런 마음 불편하게 받는 돈은 없었어요.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뭐 병원 운영하시는 분들한테서 따로 메시지를 받는다거나 이런 이상한 게 없어서 좋았어요.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나?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, 종합병원에 있을 때는 9월 달이 추석인데 12월 달에 사직을 할 예정이다.
이러면은 9월달 월급에는 그 명절 상여금이 포함이 되잖아요. 그런데 이 사람은 12월 달에 퇴사할 사람이기 때문에 명절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, 이런 부분들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. 원래 저렇게 하는 건가? 뭐 좀 치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, 서울대병원에 오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. 그냥 이제 뭐 내가 근무하는 해당 달에 명절이 있으면 당연히 주는 것이고, 그게 너가 몇 개월 뒤에 퇴사를 할 거기 때문에 이번 명절 상여금은 없어, 이런 건 없었어요. 이제 돈을 받을 때 느끼는 떨떠름함 이런 게 없어서 괜찮았어요. 종합병원보다 대학병원이 더 낫다, 뭐 이직한 서울대병원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는 했는데, 종합병원이 더 좋은 점도 있어요. 의식주가 있잖아요. 의 같은 경우에는 뭐 간호사 유니폼이라고 치면 식주가 있는데, 식이 종합병원에서는 병원식이 공짜였어요. 직원들한테. 뭐 병원밥이 맛있어봐야 얼마나 맛있겠어 하지만 저는 그냥 잘 먹는 편이어가지고. 근데 서울대병원은 직원가로 한식에 3,000원이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공짜밥이 더 좋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좋았고, 예전 서울대병원 기숙사는 정말 낡았었어요. 뭐 화장실을 보수해가지고 좀 더 나아진 거라고 듣긴 했는데, 일단은 바퀴벌레가 진짜 손바닥만한 바퀴벌레가 날아다니고, 어쨌든 한 달에 9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이렇게 내고 지낼 수 있었거든요. 근데 그렇게 내고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살긴 했는데, 작년 말부터 이제 신축한다고 기존의 기숙사생들을 다른 건물로 이제 옮겨주긴 했는데, 기숙사를 제공해주는 병원이었는데, 병원 쪽에서 제공해주는 기숙사가 아파트였어요. 이제 당연히 혼자서 살거나 뭐 둘이서 살거나 이게 아니고, 제가 있었던 곳은 한 40평 되는 아파트였던 것 같은데, 뭐 30몇 평인가? 어쨌든 평수까지는 모르겠는데,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2개 있고, 뭐 주방이랑 거실이 되게 넓었어요. 안쪽에 있는 화장실 딸린 큰 방을 썼는데 2층 침대가 2개가 들어가 있었어요. 4명이 토탈 쓸 수 있는데 실제로 4명이 다 차서 쓴 적은 없고, 주방이 있고 뭐 내 방이 있고 화장실이 딸려 있고 하니까 서울에서 공급받는 이제 기숙사 내에서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생활하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. 좀 이제 집에 가는 느낌이고. 마지막입니다. 이거는 간호사 퇴사율, 사직률에 대한 건데요. 종합병원에 있을 때는 동기가 아무도 없었어요. 제가 8월 달에 입사를 했는데, 그 전에도 입사했다가 뭐 그만둔 사람들이 있고, 제가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또 그만두셨고, 제가 입사한 이후에 같은 연도에 이제 또 입사하신 분들이 있는데, 지금 생각나는 거 5명? 6명 정도 되는데, 8월에 입사했으니까 입사한 앞뒤로 대여섯 명씩 퇴사를 했다 치면 거의 1년에 10명 정도를 트레이닝을 시키면 1명 뭐 내지는 어쨌든 남아있는 간호사 비율이 낮다는 거잖아요. 그렇게 되면 기존의 간호사들도 계속 트레이닝 해봤자 신규 간호사들이 나가니까 일만 하는 것도 힘든데 트레이닝까지 해야 되니까 계속 지쳐가고, 이런 게 좀 악순환 된다고 생각을 해요.
종합병원 다닐 때는 그게 뭔가 크게 문제가 되는지 몰랐어요. 그냥 간호사 이직률이 높다고 하니까 이렇게 퇴사를 하는 거구나. 이제 입사하신 선생님하고 조금 친해지려고 해도 갑자기 안 나오시니까 서울대병원에 와서도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2018년에 서울대병원에 입사를 했는데 아무도 그만두지 않았어요. 그래서 여태까지 아무도 그만두지 않았고 당연히 각자 다 힘든 부분이 있고 퇴사 욕구가 있고 하지만 전년도 선생님들을 봐도 퇴사하시고 다른 길을 찾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종합병원에 비해서는 이제 임상에 남아있는 기간이 좀 길지 않나.